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야욕을 이뤄줄 핵심 무기, 그리고 세계 최강의 해군을 지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 전력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중국의 항공모함입니다. 지난해 건조된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첫 자치 기술로 개발된 003형 항공모함 푸제맘에 대한 중국의 기대는 상당한데요. 설계 당시부터 역대 최대 크기인 85,000톤,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에 견줄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되었고, 그동안 중국 항모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도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기식 사출 체계로 이 이멀스를 3기나 장착해 함지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죠. 사실 항공모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시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항공모함의 힘은 바로 함지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즉 함지기의 쏘티를 늘릴 수 있고 함지기의 무장량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강력한 사출 장치는 항공모함이 가진 실질적인 능력을 수배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것이죠.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의 기대를 받고 작년 6월 성대한 진수식까지 마친 푸제남인데, 최근 이 푸제남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수식이 끝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가판 위의 크랙, 즉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7일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오픈소스 위성은 중국 푸제남 가판에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다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중국 사회는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매우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밀 유지의 이유로 중국 정부는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전하였죠. 그러나 곧이어 매체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간주하며 산샤댐 괴담이나 산둥항 가판 붕괴 유언비어처럼 미국이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중국의 전력을 와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곧 무너질 것이란 산샤댐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며 작년 불거진 산둥함의 가판 손상 문제는 단순히 가판 위에서 청소를 하던 것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위성 사진을 여러 각도로 볼 때 푸제남의 균열이 존재함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이 없었기에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유독 이러한 의구심이 중국 항공모함에게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중국에서 건조된 항공모함에 수많은 결함들이 발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있으니 유력한 용의자가 되든 말이죠. 지금까지 중국식 항공모함들은 설계 초기 당시부터 황당한 일정과 조잡한 설계로 자본들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중국은 보유한 기술은 없으면서도 미국을 따라잡기에 급급해 빠른 건조 일정에만 몰두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조선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선박 건조 공정에는 정해진 순서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량의 선박을 찍어내면 반드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불과 38개월 만에 건조되었는데, 산둥함과 같은 크기의 러시아 어드미럴 쿠츠네초프급이 43개월, 미국 니미츠급이 55개월,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이 60개월에 걸쳐 건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건조 속도입니다. 기계와 같은 일반적인 공산품은 제작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고효율로 여겨지지만 건조, 건설과 같은 공정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최소 시간을 준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빠른 건조 임무를 완수한 책임자가 훈장을 받았겠지만, 오히려 중국 선박 중공집단공사의 순보 총경리는 2018년 6월 긴급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차관급 인사인 국영조선기업의 총경리가 체포돼 투옥되는 초유의 사건은 2018년 5월 초 발생한 산둥함 시운전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5월 7일부터 8일까지 다롄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에게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자체 건조한 최신 항모인 산둥함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둥함은 모든 중국 북한 고위자들 앞에서 시동조차 못 걸며 출항에 실패했는데요. 당연히 시진핑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즉각 산둥함 결함 조사를 지시했으며, 여기서 순보 총경리의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죠.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구조의 특성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허술한 설계로 중국의 항모 사업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번 003형 푸제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푸제남의 건조 기간은 대략 56개월, 사실 미국의 동급 항모와 비슷한 기간이지만 미국은 10만 톤 니미츠급 열척과 차세대 항모인 제럴드 포드급 두 척을 건조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 가능한 것이지, 처음으로 사출기 탑재 항모를 건조하는 중국이 이 기간에 성공적으로 건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특히나 푸제남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전자기식 사출 장치 이멀스를 디젤 동력 장치 항모에 탑재하여 심각한 전력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자기식 사출 방식은 미국 외에는 아직 아무도 개발하지 못한 고난도의 첨단 기술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현재 안정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건조를 마친 미국의 제럴드 포드함은 이멀스의 안정화와 전력 문제를 위해 설계까지 변경시키며 수년간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에 들어서야 모든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인증을 받았는데요. 거의 9년이 걸린 셈입니다. 특히 이멀스는 전력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사출 3초의 짧은 시간
24시간 동안 100메가와트의 전력량 공급이 필요합니다. 대략 연간 약 3만 6천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이에 미국은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었는데요. A4W는 열출력 550메가와트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인데 이마저도 부족해서 신형 원자로로 교체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미군의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도 보여주기식 전력화에만 눈이 멀어 개발 기간을 미루긴커녕 디젤식 동력 체계에 그냥 이물스를 때려박는 희대의 뻘짓을 한 것이죠. 국제전력연구소의 분석연구원 헨리 보이드는 미국의 니미스급 또는 포드급 항모와는 달리 푸젠함은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디젤 추진이기 때문에 심각한 전력 소비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푸젠함의 동력 체계는 산둥함의 동력 체계를 소폭 개량한 것으로 8개의 보일러와 4개의 증기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발전량은 잘 쳐줘야 164메가와트 수준인데 3개의 이물스를 장착한 푸젠함을 제대로 운용하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잘못된 푸젠함을 중국이 밀어붙인 것은 푸젠함이 군사적 용도라기보다는 정치적 용도의 쓰임새가 컸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중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데요. 중국 관영 관찰자망은 지난해 6월 19일자 보도를 통해 푸젠함은 산둥함과 불과 5년 간격이라는 건조 미션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소폭 개량된 동력 계통이 탑재되어 다른 체계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업체나 당국이나 언론들 모두 원자력 추진 개발에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의 압력에 의해 항모 조기 완성이 다그쳐졌고 그 결과 푸젠함이라는 태생적 장애를 지닌 기형 항모가 나왔다는 것이죠. 정치적 항모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 항모의 건조를 맡은 조선소가 상하이 장난조선소라는 것입니다. 장난조선소는 1865년부터 선박 건조를 시작한 역사 깊은 국영 조선소이지만 항공모함 건조 기술은 전무한 조선소입니다. 지난 001형 항공모함의 개조 및 002형 항공모함의 건조는 모두 다른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가뜩이나 첫 자체 제작에 신기술을 도입한 항모를 경험이 전혀 없는 장난조선소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장난 아닌 것이죠. 중국처럼 항모 건조에 경험이 적은 나라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에 맡겨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이미 질적 우위는 반포기 상태로 수적 우위라도 가져가기 위해 지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조선소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이 바로 장난조선소인데 지난해 초 중국판 최신형 이지스함인 052D형 구축함 등 무려 15척의 함정이 도쿄에서 건조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죠. 중국 정부는 향후 달엔에 이어 상하이 장난을 항모 및 전함 건조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결정과 결함은 중국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해외 유튜브 채널 차이나 팩트체에서는 29일 중국 푸젠함에서 발생한 결함과 중국의 항모 킬러 초음속 대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중국에서 10년간 특파원 기자로 지낸 윈스턴과 매트의 특출난 입담과 함께 정확한 분석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소 충격적이었죠. 뭐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o this is the Fujian aircraft carrier. It's China's new aircraft carrier, which, you know, they unveiled it last year, you know, and it was like, but it's not finished. Did they launch an aircraft carrier? And it's not completed. It's still in the outfitting stage. But some eagle-eyed people have been noticing online, this has been going around recently, that it appears to have cracks on the deck. 2 very large cracks over there, which doesn't surprise me. No. I mean, it was like when they were bragging about it, it wasn't even finished. Remember we covered that? I mean, that's the whole point, is that this is kind of China's first attempt at building one of these big carriers. They started in 2015, I believe. Then it was like unveiled in 2022, as we said, like that launch, but it's still not done yet. And I mean, there are definitely going to be a lot of teething problems in this thing. So, I mean, I could absolutely believe that there are cracks. Again, I think this is a symptom of this whole, we say we're going to do something and we have to do it. You know, the government's like, we're going to prove to the world that we're the strongest, you know, going to build the strongest military or whatever. So we need to put something out there to impress people. And they, you know, the generals pass it down to whoever, who passes it down to whoever, and they're like, build this now. You know, we've said that we're going to make this high-tech aircraft carrier, so do it. And they're like, okay, and they just quickly slap something together. I think hopefully we never get to a situation where China actually has to flex its military might, because I think a lot of people will quickly become very, very upset and embarrassed about what has transpired.
I think so. I mean, we see it in every sector, all the way up to the top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Their corruption literally rots China to the core. It's almost Correct. how China operates. Yeah, and it's just a terrible situation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like maybe the central planners actually have a good idea, course, and they of course. actually do want to do something good. Yeah. But the way it all works with the top-down thing is there's just no accountability. It's just such a mess. It's always passed down the rungs of the ladder. You see how this stuff works. Yeah, we exactly. lived there over a decade. Right? Yeah. Anyway, so we just wanted to point that out. Let's keep an eye on China's fancy cracked aircraft carrier, the Fujian, and see what happens to it. We're going to follow on with something else that's related to ships. Done a mock war game where they were basically testing hypersonic missile strikes on a US carrier group in the South China Sea. So military planners conclude the Gerald R. Ford and its fleet could be destroyed with certainty in a rarely published report. Okay. The Chinese military displayed unusual prowess in their sophisticated launch strategy. Wait. Yeah. You're not reading in a third-party report. No, that's you're reading them- an internal report. That's what they're saying about themselves. Yeah. What? Yeah, so Wait, say it's that like part it's, again. yeah, okay, etc. It's Yeah. the most narcissistic shit I've ever heard in my life. I know it's ridiculous. It's like, oh, yeah, it's like you're saying Matthew is the most handsome man. You know, Matthew won the Handsomest Man Award during the Matthew Handsome Awards Exactly. of 2023. Said himself. You know, I think what's kind of funny is i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peatedly accused the U.S. of stoking tensions in the region, right? Yes. What do you think this is? Is this stoking tensions? It's like, more like oh, stroking tensions. I mean- stroking yourself off. here's the thing. It's okay to do a mock battle. Like, Yes. okay, we're going to pretend that we're attacked by an unknown enemy force Yeah. that consists of a U.S. a aircraft carrier that looks like Aircraft carrier. aircraft right. carrier, Yeah, no, an seriously. aircraft carrier that looks like the Gerald Ford or whatever, Sure. and a couple of ships that might look like they're from America. It's okay to do that, but to say this is the U.S. best aircraft carrier and its fleet, and we've destroyed it. We tried many times. We destroyed them completely. We have no proof that any of this transpired, by the way, but we're going to self-publish a report. And Yeah, tell we're going to everyone say it how was a well we grand did it. Yeah, success. it was just like great prowess and sophistication. No, I don't want to, inhibi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s reaction to this because they'll probably be like, "See, now we need to, we need to exactly. build more to combat this." Yeah, Successful... America, look, China's, they're doing the hypersonic missile tests. It's time for you to spend more on the U.S. military. No, I did want to say something about this. And though. what do you want It's- to say? It's very, very in line, very, very in line Mm-hmm. with China's tradition of blowing their load and showing everybody. Yeah. Because they literally have constantly come out with something that doesn't exist, show it to the world. This is our 6th generation fighter. Yeah. It's like a 3D model from a video game. Yeah. And people are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Because somebody needs someone to say something to the world. They That's just how have to China works. Brag all They the have time. to brag and show. And that's why I'm never too concerned about China's actual military ambitions. They militarize islands, they break international agreements all the time. But when push comes to shove, again, it's a different story. I've seen the US kind of be like, oh, we're so behind. Meanwhile, they're like 10 years ahead of everyone, right? China's hypersonic missiles are hypersonic capable, right? They do have that technology. But again, where's the proof of that, right? Where has that actually happened and transpired to show people that that's the case? Because all I've seen is Sarai AI for Yeah, this kind of pretty stuff. much, I'm not you even know? joking. Wrong one. Yes, younger and beautiful. When I see Sarai AI, I know you guys are probably tired of her, but is such a good analogy for pretty much everything in China's modern development. Because when they needed to show people their most future-forward Huawei AI technology, they put a Thai woman in a booth, put With her a on an microphone. Unreal mapped polygon avatar and gave her a microphone. And that is what I've constantly seen over and over again, whether it's their aircraft carriers or they're blustering about their next generation of weapons. and Well, fighters. look at the aircraft carrier. Remember Yeah. the huge amount of bluster about, oh, it's got the electromagnetic ramps and it's amazing and it's next level and it's better than anything the world's ever seen. And it's just sitting Yes. there with cracks on it. Yes.
You know? 한마디로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 영상의 댓글에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저는 중국을 여러 번 여행했습니다. 당시 여러 대형 제조시설을 방문했고 서구식뿐만 아니라 동양식 호텔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것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명백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는 아름다운 로비가 있지만 객실은 퀴퀴하고 수준 이하였죠. 제조시설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웅장한 리셉션 구역보다 원시적이고 품질이 낮은 제조구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전 중국과의 전쟁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군사 제조업체가 다리를 건설하는 업체보다 고품질의 전쟁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중국의 허례허식이 대외적으로 잘 드러난 사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G7 회의에 대항한 중국의 다자 포럼이었죠. G7 회의가 부러웠던 중국은 G7 정상회의 하루 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고대 황제의 도시 시안으로 초대했습니다. 황궁을 연상케 하는 무대에선 화려한 갈라쇼가 펼쳐졌고 규모만큼은 상당했죠. 이러다가 국력까지 나오겠네 했는데 네, 나왔습니다. 의전 차량에서 내린 정상들을 등불을 든 궁녀 차림의 미녀들이 영접하였고 황제 궁과 같은 웅장한 곳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탄 5개국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하였죠. 신급이 주지 않으면 관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회의를 보면 중국이 나름대로 웅장하게 꾸몄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더없이 촌스러운 게 킬포인트여서 허허허허 웃음만 나왔습니다. 허례허시 허황허세. 한마디로 중국이 중국했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의 거주인 김철근 씨는 다소 의아한 평가를 하여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 중심의 다자 회의인 C포럼이 G7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중국과 스탄 5개국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모이면 진짜로 G7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름부터가 C8이잖냐. C8.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